안녕하세요. 문제 아직 못 받았죠? 이거 시험 문제. 시험 다 치고 왔어요? 안 친 사람. 나는 너무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본 사람은 없죠? 다 봐야 돼요, 시험은. 어쨌든 마지막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원래 2차를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도 진짜 합격권 가까이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물론, 안 되는 친구들도 있지. 그게 정상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물론 이제 대다수가 점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만에 합격권 가까이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본 시험에서 무조건 합격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 제가 어쨌든 모든 시험 그렇잖아.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다 이제 올해 2차를 준비하는 친구들이겠죠? 제가 시험 당일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 당일날은 시험 잘 본 친구들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선생님, 저 시험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쁘지, 행복하지. 근데 반면에 내가 소식이 너무 궁금한데, 소식이 안 온 친구들도 있잖아. 그쵸?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제가 어제만 상담 20명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일요일도 출근했어요. 일요일도 잠깐 나와 있었더니 그날은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이제 불합격한 친구들도 하나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기분이 왔다 갔다 했어.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막 좋았다가 갑자기 같이 울컥울컥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 왜냐면 이제 시험 떨어졌을 때 어떤 기분 드는지 나 아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겠구나 이게 가만히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러겠지만 시험 당일날이 제일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날이면서 좀 힘든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때 제발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일단은 이번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시험 점수가 좀 낮더라도 몇 점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점수냐 요거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심화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60점 정도는 받아야 되는 시험이었다라고 봐요. 왜냐면 60점도 못 받을 정도 시험은 아니었어. 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 심화반 친구들 중에 제가 이번에 시험 딱 끝나고 쌤 이번에 시험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런 반응이 나온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급 문제들이 엄청 많이 배치됐어. 보통은 중급 난이도가 많이 배치되고 상급 하급이 소수로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상급은 너무 어렵고 하급은 너무 쉽고 근데 쉬운 문제가 또 하필이면 많이 배치돼 있고 그래서 조금 쉽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점수는 안 나오지? 그쵸? 시험 문제 풀 때는 오우씨 왜 이렇게 쉬워? 이번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제가 처음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시험 끝나기 전에 우리 전의경이 먼저 끝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시험 끝나기 전에 먼저 풀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종료하기 한 20분 전쯤에 시험 문제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풀어다 뽑아봤어. 뽑아다가 풀어봤어. 반대로 얘기하네. 풀어봤는데 너무 쉬운 거야. 중간에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도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쉽길래 큰일 났다. 커트 확 올라가겠다. 한 90 그 정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근데 문제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들도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경은 85, 남경은 80 정도가 합격 가능권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었는데 상급 문제가 한 5문제 있어요. 여경들은 그 5문제 다 틀려도 돼. 다 틀리고 한두 문제까지는 실수가 있어도 합격 가능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실수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선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80으로 잡았어요, 제가. 일단은 여자분들보다 한 2개 정도 실수 더 나와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합격권 가 있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그 점수예요.
남자들도 70점대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다른 과목에서 막 한 90,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45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좀 가능한 친구들도 있는데, 아닌 친구들은 이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70점대 초반 받아가지고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보면 60점 정도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안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경찰학이 많이 부족하구나, 기초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번에 제가 좀 이따 문제 분석 다 할 텐데, 학급 문제가 그만큼 많이 배치됐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학급 문제를 다 맞췄어야 돼. 다 못 맞춘 건 실수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급 문제도 좀 배열을 해놨는데, 사실 중급에서 개수 문제하고 다른 학원에서는 안 배우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학원 오답률까지 다 봤는데, 그런 오답률 같은 것까지 보면 많이 틀렸구나, 이게 조금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문제였구나 라고 보여져서 중급으로 배치를 하긴 했는데, 난이도 자체는 하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급으로 배치한 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 그 정도는 하급으로 내려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맞췄을 때 기본적으로 70점 이상 받아야 된다. 정규 커리큘럼을 다 거쳤다면, 8개월 정규 커리큘럼 거쳤다면 무조건 70점 이상 받아줘야 됐고, 합격권까지 가려면 조금 어려운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도 다 맞춰줘야 됐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 자체는 좀 평이했어요. 저번 2차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어요. 거의 똑같다 싶을 정도로 난이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비슷했던 것 같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학급 문제가 많다 보니까 좀 체감적으로 그때보다 조금 쉬운데 이렇게 느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라고 느꼈던 친구들은 그때는 난이도 상급 문제가 몇 문제 없었어요. 중급 문제가 많고. 근데 이번엔 상급 문제가 많이 배치됐어요. 5문제나 있었으니까 조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도 제가 60일 들어가면 항상 여러분들 문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거를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타직렬 행정법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부해주고, 그런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배열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푸는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출 문제, 그 포인트를 외워라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든 문제들도 이렇게 요령 피워서 풀 수 있다, 이런 거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꼭 그런 거 연습 잘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분석한 거 한번 볼게요. 안 되는데. 이거부터 한번 쭉 볼까? 이번에 판례 문제 6문제 나왔거든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는 판례를 별로 강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왜? 판례 문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 6문제 나왔잖아. 그쵸? 그 최신 판례도 한 문제 나왔어. 그 제가 형사법 맞춘 거 알아요? 형사법 16번 문제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한 거에서 네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 그냥. 어쨌든 요거 잠깐 볼까? 스토킹 처벌법 했던 거. 요거 지문이 진짜 1, 2, 3, 4번 이렇게 나왔어. 나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쿵쿵이라는 단어가 있어. 쿵쿵. 요거 쿵쿵. 천장을 두드려서 쿵쿵 소리를 냈다. 요거 스토킹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형사법 풀다가 쿵쿵 보자마자 시은이 형 이랬대.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가 최신 판례 강의 한다 그러니까 무슨 경찰학 최신 판례야 이러더라고. 봐라, 나온다 했는데 형사법에서 튀어나오고, 우리 마지막 문제 중에 집시법 그 최신 판례가 있었어요. 저 인천 애들이라는 그거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헌법에서도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설명하면서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되게 만든 거,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비례원칙 위배가 아니고, 근데 허가제로 한 게 위반된다, 이런 취지로 나왔더라고. 그게 헌법 14번 문제인데 허가 자체가 안 된다니까. 무슨 허가제야. 그쵸? 그래서 그거 보고도 누가 시은이 형 인천 애들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과목을 다 맞췄어요. 나도 조금 신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판례를 조금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알았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우리 기초반 때는 판례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꽤 있었잖아. 그쵸?
근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다 할 거예요. 심화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끔 안 하는 판례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번에 리챌린지반 하면서 아예 판례 특강을 다 따놓을 거야. 전범위 판례를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판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할 거니까 혹시나 내가 판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그거 따로 들어줘도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런 문제는 30%, 그리고 특이하게 범죄하기 4문제 10%나 출제됐어요. 보통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출제되거든요. 근데 4문제나 나왔다는 게 제가 좀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근데 작년 1차, 2차에는 다 경행경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학이 다 따로 나오다 보니까 그 과목엔 범죄학이 따로 있어요. 경행경찰은. 거기에서 너무 범죄학이 많이 출제되니까 여기에선 출제를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차에는 범죄학이 요만큼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평소처럼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보통 1차에는 이렇게 이제 고착화시켜서 나올 것 같아. 그게 약간 시그널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예정대로 법령 문제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법령 문제만 주구장창 외우지. 안 된다. 이론도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31번, 요거는 개정법령이 나왔어요. 개정법령이 저는 이번에 부패방지법, 그 청탁금지법, 그게 개정법령 문제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는 기출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이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히 뭐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자, 그리고 비율은 우리 예정돼 있는 대로 잘 출제됐어요. 우리 행정학하고 분야별 경찰활동이 한 문제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거 기초율은 30%, 그리고 한국경찰서 비교경찰학 이거 5%, 그리고 경찰행정법 35% 이렇게 잘 여러분들 원래 예정돼 있는 그 비율대로 잘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비교경찰 이번에 무조건 나온다 해라. 그죠? 제가 이거 비교경찰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누가 으아 이렇게 손 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요?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비교경찰 양 많아서 난 안 할래요. 틀려. 제가. 그건 수업 듣기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둘 다. 알았죠?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상급 문제가 5문제 있었고 중급이 25%, 그리고 하급이 62.5%.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중급에서 한 5문제 밑으로 내려야 돼. 우리 정규 커리큘럼만 잘 수행했다면. 그러면 요 5문제 내리면 몇 점이에요? 75점. 75점 정도는 정규 커리큘럼 거쳤다면 받아줘야 된다. 이해됐어요? 거기에 이제 중급 문제 한 2문제 정도 더 맞춰서 이제 합격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급 문제, 요거는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는 거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아는 문제를 실수 안 하는 게 당락 좌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 두 개만 합치면 몇 점이에요? 87.5잖아. 그쵸? 이번에 87.5 받으면 합격 못해? 합격해요. 여경도 합격하는 점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실수 안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이번에 실패한 친구들 대체로 보면 모르는 내용만 주구장창 봐. 내가 평소에 학원에서 모의고사 치면 한 210, 220 나온다. 그럼 모르는 내용이 많아? 아는 내용이 많아? 아는 내용이 훨씬 많죠. 근데 시험 문제는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 아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지. 근데 모르는 것만 내가 주구장창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는 문제에서 실수 나오면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최소 일주일 전쯤에는 아는 문제도 조금 확인해줘라. 아는 내용들도 눈에 바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듣고 모르는 것만 주구장창 보다가 모르는 건 다 맞춰요. 그럼 몇 문제나 나와. 몇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지 말고 모르는 것만 반복해서 보는 건 마지막 일주일. 근데 그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는 아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이거는 60일 가서 제가 다시 트레이닝 할 거니까. 자,
요건 스토킹 범죄. 아까 설명한 것처럼 16번 그대로 나왔죠. 요거 판례에서. 오케이?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원장님하고 박병호 교수님께서 형사법 지금 하고 계시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이런 거. 조문은 우리 경찰학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죠. 근데 판례 같은 거는 또 형사법에서 디테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가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둘 다 형사법이든 경찰학이든 다 좀 무난하게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거 형사법 16번이 아니고 헌법 14번인데 요거 판례 절대 소홀하지 마라. 알았죠? 이거 뭐야? 요거는 제 이제 최신 판례 자료였고, 자 이제 해설 한번 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영미법계 국왕의 절대적 권력이야? 아니죠. 이거 어디 설명해요? 대륙법계 설명이죠. 요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설마 틀린 사람 없죠? 여태까지 이거 틀린 사람은 못 봤거든? 그죠? 없죠. 요거 틀리면 앞으로 나와. 빠따를 쳐야 돼. 자, 2번. 이거 의외로 틀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 명 봤거든? 근데 제가 이 후기 같은 거 대충 봤더니 요거를 착각해서 틀린 친구들 꽤 있어요. 왜 착각을 해서 틀렸을까? 1번을 골랐거든요. 틀린 친구들은.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한 거. 프랑스 맞죠? 그죠? 재화형벌법전에서 최초로 구분했죠? 근데 여기 지금 재화형벌법전이란 말이 있어? 없잖아. 그냥 첫 번째 줄 프랑스 왔구나! 이러고 넘어간 거야. 바보야? 그죠? 이거 봐봐. 그냥 요것만 보면 되잖아.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거. 무슨 경찰이야? 고등경찰이죠. 그죠? 요런 거 틀려주면 안 된다. 요런 거는 제가 1번, 2번 푸는데 한 10초 걸렸거든요? 두 문제 푸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그 문제 내가 풀어볼 때 10초 만에 푸는데도 요거 안 틀리고 그냥 제대로 찍고 넘어가는데 1분 걸리면서 이런 거 틀리고 넘어가면 안 된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것도 너무 쉬운 거였어요.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요거는 우리 전통적 경찰 활동 생각하라 그랬죠. 이거 반대되는 건 뭐야?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이죠.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경찰의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는 거다. 그래서 현대 지역사회 경찰 활동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1번에 바로 답 나왔죠?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다. 아니죠? 여러분들은 물론 범죄와 싸우는 경찰 되고 싶지. 그렇지만 현실은 치안 서비스 제공자다. 알았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4번도 너무 쉬웠죠? 1945년에 우리나라 해방됐죠? 그렇죠? 해방되고 나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왔어? 미국이 들어왔죠? 근데 대륙법계야? 영미법계죠? 요것도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열심히 해. 자, 5번. 요것도 너무 쉬웠어요. 자, 적절한 동기에 의해서 내부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공 가능성 불문해요?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높은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높은 정도도 아니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근데 불문한다. 이랬으니까 틀렸다. 자, 6번. 요거 틀린 사람 가끔 있어요. 우리 심화반에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안 된다. 틀리면. 진짜 안 되는 문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강연하는 거, 외부 강의하는 거는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요것도 틀린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자, 이거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은 치안감으로 외우고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경무관으로 외우고 있죠. 계급이 아닌데 경무관 틀렸어. 자, 경무관이어도 세종청장, 우리 시도청장은 재산 공개 의무자도 되고 여기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치안감이라고 나와도 시도청장은 항상 고위공직자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경무관인 사람 딱 한 명 있다 그랬죠? 시도청장 중에 세종청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알았죠? 지금까지 틀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제가 저번에 2차 끝나자마자 시작했던 모의고사반하고 실전 모의고사반 그리고 60일 작전 할 때 계속 트레이닝 시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수업한 거 기억날 거야. 봐봐.
하나, 둘, 셋. 기억나지? 그죠?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뭐야? 구조 원인인지, 과정 원인인지, 사회화되는 과정인지,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인지 요거부터 배우죠.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글레이저의 동일시 이론. 이게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아니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 문제를 낼 때 요거 두 개로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도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60일 때까지 트레이닝 잘 해두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난이도 중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우리 커리큘럼, 정규 커리큘럼 제대로 다 따라온 친구들은 중 아니고 하로 봐야 된다. 알았죠? 오케이? 요거 틀린 사람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직 정규 커리큘럼을 다 이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틀린 것 같으니까 이거 틀린 건 너무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 이제 중이라고 해둔 거는 우리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이거는 자, 그냥 처벌하는 거 생각해봐요. 응? 고전주의는 일반인들한테 좀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줘서 무섭게 만드는 게 고전주의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봐봐. 처벌 당연히 확실하게 해야 되죠. 엄격하게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하냐 신속하게 하냐 요거 차이예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효과가 더 크게 하려면 이 벌벌벌벌 떨게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돼 신속하게 해야 돼. 신속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우리 기본반 수업할 때 다 하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지? 이렇게 해서 2번 고른 친구들이 꽤 있던 것 같아. 왜? 너무 민주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형소법을 배워서 그래. 형소법을 배워서 사람이 그럼 돼? 안 돼. 신중하게 해야지.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돼. 이런 사상이 좀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 근데 요거는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 어떻게 처벌해야 범죄 예방이 될 것인가 이걸 묻는 거니까 그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 알았죠? 자, 그리고 범죄 예방이론. 요거 틀린 사람들은 아주 빠따를 맞아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돼. 여기 지금 특별 예방이론하고 일반 예방이론 바꿔놨잖아. 그쵸? 특별 예방이론은 범죄자 당사자를 잡아 족치는 거고. 그쵸? 일반 예방이론은 아니죠. 일반인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바꿔서 설명해 둔 거니까 요런 건 틀리면 안 된다. 알았죠? 요런 게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눈에 안 들어오면 여기까지 읽었는데 답 안 나오잖아? 넘어가야지. 지금 다시 읽으면 눈에 들어오나?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멘탈이 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답이 딱 안 나오면 일단 넘어가야 된다. 별표 크게 쳐놓고. 알았죠? 자, 그리고 요것도 참 말이 많았어요. 저 이거 안 배웠어요. 안 배우긴 개똥. 요거 60일 문제거든요? 이거 60일 문제고, 이거 실전 모의고사 문제예요. 안 배우긴 아주. 왜냐면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날 경감부에서 했어요. 수업을. 경감부가 지금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 1차 대비 실전 모의고사로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수업했는데 나왔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중요도가 높지 않아서 기출된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도가 높지 않아서 기본 강의 할 때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대강 설명만 하고. 근데 60이라고 실전 모의고사 때 이거는 문제 한번 풀어봐라. 요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하고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볼게. 맨델전, 피해자 유형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래. 그러면 요거죠, 요거. 부등호로 쳐. 요게 똑같은 거고, 요거 약간 큰 거고, 요거는 제일 큰 거고. 그쵸? 자, 요거. 지가 지를 죽이고 있죠. 나 좀 죽여주세요. 그쵸? 그건 내가 자살하죠. 그죠? 이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동일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동일한 거지. 됐어요? 이거 볼까? 동반자살, 자살 미수, 촉탁살인. 그죠? 다 지가 지지. 그죠? 그럼 요거는 지금 책임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죠? 쌍놈 새끼 이거. 그지? 부모한테 이씨. 그죠? 죽어도 싸지. 죽이면 안 되지. 그래도
어쨌든 얘들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 폐류나 쌍놈 새끼. 알았죠? 이렇게 맞췄어야 됐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은 틀려도 되는 문제야. 여러분들은 아직 이 실전 모의고사하고 60일 문제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다. 자, 그리고 요거는 다른 학원에서 아예 안 하는 학원도 있었대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은 오답률 보니까 막 60%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한 40%, 50%?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 요거는 제가 중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아니야, 하예요, 하. 요것도 하. 자, 우리 거주자들한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하고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한다. 공식적인 민간 순찰한다. 이거 뭐야?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하고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 구분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요것도 틀리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요거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경찰학사 그거 할 때 정 안 되면 정, 치, 예, 보 이렇게 외워 이랬거든요. 그대로 나왔잖아. 보안법이 45년에 폐지됐대요. 48년에 예비 검속법이 폐지됐대요. 정, 치, 예, 보라 그랬죠. 48년이 빨라, 45년이 빨라. 45년이 빠르죠. 두 개 바꿔놨죠 지금. 그쵸?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지문이 너무 쉬웠는데 자, 1번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 이거 보면서 보는 그 지문 그대로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요거 독일 경찰 요거 주 단위 우리 국가에서 보면 주 지방 경찰 자치 경찰이지만 주 단위로 보면 국가 경찰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왔죠. 대부분의 주에서 주 단위의 국가 경찰 제도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3번 영국의 지방 경찰. 영국은 대표적인 무슨 국가야? 응? 영미법계 국가죠. 그럼 영미법계는 자치권이 발달했어, 통치권이 발달했어? 자치권이 발달했죠. 그렇죠? 원래는 3원 체제였는데 4원 체제로 늘려서 자치권이 강화됐어요, 약화됐어요? 강화된 거지, 당연히. 그쵸? 영국은 자치권 약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여기는 자치권 약화됐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틀린 주문이지. 그쵸? 너무 쉬운 거였거든요? 요것도 비교경찰 수강만 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1인 순찰차. 요거. 윌슨. 그리고 대학의 경찰학 이 과정 처음 신설한 거. 어거스트 볼머. 맞죠? 그쵸? 요거 수강만 하면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요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중2라고 해준 거예요. 알았죠? 자괴감 느낄까봐. 요것도 꼭 수강하세요. 여러분들 기본반 때 한 번, 심화반 때 한 번, 기출 때 한 번, 요 정도는 꼭 들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계속 주구장창 문제 풀어서 이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지. 2차 때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올 수 있을지. 그때 제가 신내림 한번 다시 받아볼게요. 어쨌든 이거는 이번에 나온다고 예측이 됐고 되게 쉽게 나왔죠. 오케이? 자, 그리고 15번. 요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위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기본권 제한 못해요? 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어요. 이런 거 틀리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요게 좀 어려웠어요. 요거 난이도 상급 문제. 요거는 제가 풀다가 하고 답이 안 나왔어. 4번까지 쭉 읽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오씨, 뭐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풀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푸는데 애들이 이거 틀렸겠다. 이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왜냐면 3번, 4번 중에 고민했을 거예요. 대부분 오답자들 보면 3번을 많이 틀렸어. 3번을 골라서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 자치경찰위원회. 이거는 제가 법학자니까 이거를 법을 직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건 4번이 답이겠다 이렇게 푸는 거지. 여러분들은 틀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3번, 4번 중에 찍어서 맞췄을 거예요. 맞은 친구들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치경찰위원회. 어디 소속이야? 누구 소속이에요?
시도지사 소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자기가 내부 통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제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제의 요구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어떨 때 사유를 모르는 거야. 그쵸?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은 자기 소속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지. 그쵸? 지금 권력 분립시켜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들은 공익에 현저히 공익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제의 요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와 너무 잘 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내가 못 풀었잖아. 그쵸? 웬만하면 제가 요거 한 20초, 10초, 20초 그 정도면 전지문 다 보고 풀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왔다는 건 오씨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된다는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려도 당연하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오답률 보면 7, 8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자, 그리고 17번. 요거 적절하지 않은 것. 요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고나 제지. 요거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을 때 당연히 할 수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지. 막 칼로 찌르고 있어. 제지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요런 거 틀리면 안 돼. 알았죠? 자, 그리고 이게 최신 판례 문제였죠? 요거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했대. 적법하게 사용했는데 정당방위가 돼? 아니죠. 위법하게 사용한 때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요거 우리 헬기 판례 보면 요거 우리 헬기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랬어? 헬기는 원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람 구조하거나 아니면 불 끄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찰관이 투입될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헬기죠. 근데 지금 요거 어떻게 사용했다고? 올라가서 헬기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체류액을 막 뿌려요. 캡사이신 뿌리고. 그리고 막 헬기가 바로 위에 있으면 강풍에 노출되잖아. 그렇죠?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막 날아갈 것처럼 되죠. 그죠?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하게 사용해서 이 헬기에다가 볼트총 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헬기 손상 가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니네가 이 경찰 장비를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저항한 이 행위 이건 정당방위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요거는 위법하게 사용했다라는 게 포인트죠. 여기 보면 위법하게 사용했다라고 그대로 언더라인 쳐져 있죠. 오케이?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릴 질문은 아니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정보 수집. 요것도 어려웠어. 요것도 처음에 우리 애들은 이 경찰관인지 경찰관서장인지 사실 조회, 사실 확인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뭘 바꿔놓은 거냐면 공공 질서를 바꿔둔 거예요. 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요거는 당연히 정보 수집할 수 있죠. 근데 공공 질서, 세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이상하지. 그런 거 정보 수집한다 그러면 이상하지. 영화관에서 세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철역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뒤엉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우측 통행을 안 하고 좌측 통행하고 있다. 이런 거. 정보 수집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내신 것 같은데 조금 답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이것도 제가 처음에 못 찾았어요. 답을. 이거 뭐야?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공공 질서를 쓱 껴놨더라고. 아, 애들 이거 틀렸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다. 알았죠? 자, 그리고 20번. 이것도 그냥 너무너무 쉬웠죠? 이거 우리 2주 전에 수업하지 않았어? 2주인가 3주 된 것 같은데? 그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이미 부과한 거 이거는 징수해야 된다 그랬죠? 이미 부과한 건 의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리고 요거 행정응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날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행정절차법 수업할 때 행정응원 이게 뭐야? 응원? 화이팅 이게 응원인가?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이 장면이 기억나지? 내가 요지를 했던 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쉬운 거였거든? 그럼 우리 하드캐리 교재에도
그냥 별색 처리가 돼 있어. 아예 이 정답 지문이 그대로 별색 처리돼 있어. 이건 틀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행정응원 요거 구체적인 예가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서울시청에서 만약에 앞에 점거하고 있는 텐트 같은 걸 밀어버린다. 이때 자기들이 용역 불러다 밀어버리죠. 근데 밀면 가만히 있나 이 사람들이? 공무집행 방해하죠. 이때 도와달라고 경찰한테 경찰 부대 파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행정응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때 지금 직무집행의 당사자 누구야? 서울시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청이 요구하는 대로 좀 따라줘야지. 그죠? 그리고 얘들이 우리 갖다 쓰는 거죠. 비용도 당연히 얘들이 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밥 같은 거 얘들이 사줘야 된다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서울청에서 지방 기동대 경력들 많이 땡겨다 쓰죠. 그러면 이것도 지방에서 우리 서울로 지원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당연히 밥 사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지휘 감독하는 거 누가 해? 서울에서 시위 맡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서울청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줘야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것도 너무 쉬운 거였는데 우리 저쪽에 있는 학원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꿀. 자, 근데 이것도 중으로 해놨죠? 이것도 원래 하급으로 떨어져야 돼. 너무 쉬운 문제라. 자, 요거는 하드킬에 있던 요거 그대로 돼 있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근데 이건 원행정청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리게 돼 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요것도 틀려도 괜찮은 문제. 요것도 어려웠어요. 요것도 제가 이거 뭐야? 하고 4번 지문만 다시 읽었거든요. 4번 지문 다시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통계 작성이에요. 통계 작성. 자, 20대 남자 김땡땡 이렇게 해놨어. 난 줄 알아? 아무도 모르죠. 20대 김씨도 아닌데. 30대 남자 이땡땡 해놓으면 난 줄 알아? 아무도 모르죠. 통계 작성을 위해서 했대. 가명 처리해서. 이거 당사자한테 동의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완전 생소한 그런 조문이라 요건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어떤 분도 다 못 맞췄거든요. 아예 이 조문 자체를 다 집어넣어놓질 않았어요. 근데 왜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디테일하게 안 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이 200개가 넘어요. 너무 많아 양이. 그래서 요거는 가성비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거를 중요 조문만 뽑아서 좀 가르쳐 줄까 이런 생각을 이번 주말 내내 계속 했거든요. 근데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아. 양으로 따지면 거의 경직법 뺨 때려요. 근데 그거 하자고 경직법 하는 만큼 이거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요거는 기출하고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기출 이런 것들로 조금 경험하게 해줄 거고 요거는 양을 늘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경찰학 양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양을 더 늘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제가 또 김혜주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거는 양을 많이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런 거는 연습만 하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려도 되는 문제다. 알았죠? 요건 틀렸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요거 연타 때렸죠? 딱 때리길래 아픈데? 지나가야겠다. 딱 지나갔어. 다음 땅 봤는데 모르겠는데? 또 때렸죠? 반대를? 그렇죠? 그래서 두 문제 연타로 들어와서 조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이게. 이때 멘탈을 부여잡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최근에 김포시청 사건이 있었던 거 알아요? 응? 저 김포시청 공무원이 도로공사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는데 그 도로에 좀 그 도로 파손이 좀 심해서 그 복구 공사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밀리겠죠.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이 공무원의 신상을 그 인터넷 카페에다 올려가지고 민원을 엄청나게 받았대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자살을 해버렸어. 근데 그 사건이 뉴스에 한 1, 2주 전쯤에 한번 떠들썩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 그 공개 사항 보면 1호, 2호, 3호, 4호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나 다모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요게 나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수사관이야. 그럼 수사를 했어. 그럼 수사 결과 통지해 주는 거. 여러분들 이름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나 보통 팀장님 명의로 나가거든요. 그럼 이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의 직위, 성명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공개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우리 조문상 문제이기도 하고 판례상 문제이기도 한데 피의자 신분주소, 수사기록 이런 거 당연히 비공개 정보 해당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비공개 정보 그러니까 비공개하려면 당연히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는 거고. 이해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대. 우리 도시계획 이런 거 어디를 재개발할지 어디를 개발할지 만약 어디에 시청을 두겠대. 근데 이거를 미리 의사결정사항 이걸 미리 공개해버리면 땅 투기 생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공개 정보 해당하지. 이해됐어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이긴 한데 그런 시사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생소해서 조금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이해됐어? 요것도 당락을 좌우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요거는 너무너무 쉬웠죠.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있어? 없잖아. 그쵸? 경찰서에 없다. 시도청, 경찰청에만 있다. 이거 꼭 알아야 되고 25번 국가배상 요거 지금 불문법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것만 지켜야지.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조리상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국가배상 인정될 수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자 이의신청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시험 들어가기 전주에 마지막 주에 제가 모의고사로 그대로 1, 2, 3번 질문을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 2, 3번은 생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4번이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 날로부터 며칠 안에 걸어야 돼? 90일 안에 걸어야 되죠. 근데 문구 바꿔놨다고? 네. 이러더라고. 요거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1년. 그쵸? 이거 다 알고 있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지. 그쵸? 근데 요걸 틀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해됐어요? 이런 건 틀리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행정심판. 경찰청에 행정심판위원회 있어요? 없죠. 경찰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징계받았을 때 왜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로 가?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틀리더라고. 내가 모르는 소린데 그럼 맞겠지? 아니잖아. 그쵸? 우리 경찰청에 행정심판위원회 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요거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 징계 처분에 대한 게 이제 소청으로 가는 거고. 알았죠? 자, 그리고 요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응? 가격, 때리는 거. 상대방이 뭐 할 때 나도 때릴 수 있어? 그냥 아이씨 놔 이러면 때려? 이거 지금 적극적정. 아이 놓으라고. 그럼 이 새끼가 발로 차? 안 되죠. 걔가 나를 먼저 때리면 나도 때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손바닥, 주먹, 발 요걸로 신체 부위 가격하는 거. 상대방이 날 때려야지 나도 때리지. 그냥 아이 놔 이런다고 하이킥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였고. 자, 요거 틀린 사람 있어요 혹시? 요거 가끔 있는 것 같아. 오씨. 제가 상담하다가 한두 명 정도 봤거든요. 근데 요거를 틀리더라고. 이거 지금 무슨 원리예요? 분업의 원리잖아. 그렇죠? 분업의 원리. 자, 1번은 뭐야? 1번 통솔범위의 원리죠. 오케이? 2번은 명령통일의 원리죠. 그리고 밑에 요거는 계층제의 원리잖아. 그렇죠? 맨 밑에가 분업의 원리죠. 요것도 완전 하급, 하하급. 하급이 하급이야. 자, 그리고 30번. 요것도 기출이거든요. 기출을 틀리고 오더라고. 요거를 과거에는 어떤 걸로 냈었냐면 요거 경찰청장이 정하는 이게 원래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이죠. 예전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기출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 틀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 문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요거는 제가 한 3초 컷 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31번. 요게 이번에 개정법령이죠? 요거. 정신건강 문제 있다. 요건 임의 회수 대상자죠. 심의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다. 우리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건 뭐 있어요? 중징계, 사의 표명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강중사 이렇게 외우더라고. 강중사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혹시 문구 바꿔낼까봐 중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조금 조심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안내받아야 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지구, 통구 해서 안내, 제한 구역이었죠. 그쵸? 요거. 정보 업무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정보통신, 정보 업무 요거 얘기하면서 정보 업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 지금 통제구역만 외우고 있죠? 통제구역이 아닌 거 얘기하면서 정보 업무 항상 조심하라고 했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요것도 조심해야 되고. 요거 너무 쉬웠죠? 꽁돈. 그죠? 그리고 에릭슨하고 엘리트하고 세 글자 비슷하다 그랬지? 그리고 뭐 어떤 남자하고 결혼 생활한다고? 로봇 같은 남자하고 결혼 생활하면 단란하고 행복하지는 않다 그랬어. 알았죠? 자, 그리고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 요것도 너무 쉬웠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래. 요거 뭐예요? 직위분류제지. 그렇죠? 계급제는 동일 계급의 동일 보수니까 이 보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35번. 요것도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쯤, 한 일주일 됐겠다. 제가 3월 8일인가? 3월 9일인가? 그때 수업했거든요. 요거 경감부에서만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우리 기출문제집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안 봐도 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 10년 동안 기출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간부에서만 19년도에 기출이 한 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고 뺐었어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뺀 거는 쌤들 잘못이니까. 근데 지엽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출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은 안 봐도 되겠다라고 빼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 중에서도 조금 더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미 기출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봐라 이 소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 대비할 때 굳이 이거 세세하게 다 해야 되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딱 필요한 내용만 한번 수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2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3명. 2명은 자 폭행이 이루어졌다 치자. 쌍방 2명 다 유치장에 넣어. 꼭 간부가 와야 될까? 이런 사건 너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3명이고 경위 이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었던 그런 지문이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틀렸던 친구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규칙이 나오잖아요. 그럼 푸는 방법이 있어. 보통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들을 낼 때는 숫자나 계급을 바꿔요. 그래서 약간 꼼수인데 이건 100% 맞는다고 장담은 못해. 그렇지만 찍을 때 내가 너무 처음 보는 거고 생소한 거다. 그러면 숫자나 계급을 좀 의심하고 보세요. 알았죠? 이번에 맞춘 친구들 보면 다 숫자나 계급 의심하고 처음 보는 거는 숫자가 보통 답이더라. 이러고 찍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왕이면 정확하게 아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찍어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리고 틀려도 되는 문제다. 자, 그리고 요거 틀린 사람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거 제가 중으로 배치해놨는데 이거 하거든요. 왜 중으로 해놨을까? 개수 문제라서. 개수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중으로 해놨는데 오답률이 높아서. 근데 요거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자, 제작죄 세죠. 그죠? 아동 성착취물 제작 조주빈. 그죠? 세죠. 미수범 당연히 처벌하지. 그죠?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있다 그랬지. 7조. 기억나요? 그리고 성매매 미수 있다 그랬어요? 성매매는 미수 없다 그랬지. 이거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 매매행위 이거 항상 구분해서 기억하라 그랬죠. 매매. 아동 청소년 자체를 매매한다고. 성매매가 아니고 애를 매매한다고. 그쵸? 그거하고 두 개 항상 구분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성매매는 미수 없고 그 매매. 사람 자체를 매매하는 거. 그거는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기억 못한 친구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두 문자만 외우고 매수 강추요. 매수 강추요. 매수. 성매수. 이 새끼 있다.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았죠? 단순히 두 문자만 달달달달 외우면 안 돼. 자, 그리고 요거 13세 미만 공소시효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것도 정확하게 맞게 돼 있죠. 요거 항상 구분해야 되는 게 심신미약, 그죠? 심신장애 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하고 항상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우리 가정폭력 대상 범죄 앞에 주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범죄 보라 그랬었죠. 주체는 다 맞죠. 근데 범죄에서 술 취한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하는 행위 가정폭력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술 취한 아버지 집에 들어온다.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간다. 범죄야? 가정폭력이에요? 아니죠. 약취유인. 술 취한 아버지가 데리고 나갔다. 범죄 안 되죠. 그죠? 가정폭력 아니라고. 약취유인 안 들어간다고 엄청나게 강조 많이 했잖아. 그렇죠? 약취유인은 가정폭력 아니다. 왜? 부모의 부모의 보호권 이런 것도 다 부차적 보호법이기라 그랬잖아. 그렇죠? 보호권, 감호권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차적 보호법이기 때문에 약취유인은 가정폭력에 들어가지 않는다.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제가 두 문자 그렇게 많이 안 따는데 요거 두 문자 따주는 거죠? 뭐 어떻게 따? 시효가 완성되면 재판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없어 인종화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그대로 나왔죠? 요것도 거의 한 3초 컷 할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정보 배포 원칙. 요것도 필시 계보적 이렇게 외우죠. 요것도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 이번에 김현주 교수님이 엄청 강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0일 할 때. 필시 계보적 이건 나올 것 같기도 하니까 꼭 보고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요거 적시성. 요거는 필요한 타이밍에 주는 거죠. 그렇죠? 먼저 생산되면 우선 배포해요? 아니죠. 요것도 필요한 타이밍에 배포하는 거지 먼저 생산됐다고 무조건 먼저 주는 게 아니다. 알았죠? 먼저 생산돼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필요한 타이밍을 맞춰서 주는 게 적시성의 원칙입니다. 알았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거 왜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오답률 진짜 낮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15, 12, 10 하고 14, 3.5 이렇게 외웠었죠. 1종, 2종.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헷갈려. 4는 뭐고 3.5는 뭐지? 그래서 제가 화특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2종은 다 이하. 여기는 사람은 이하, 무게는 미만. 그렇죠?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4번 특수자동차. 화특이 3.5톤까지밖에 못하니까 4톤 당연히 안 되죠. 요것도 한 3초 컷 문제. 됐어요? 그래서 경찰학을 한 15분, 20분 만에 푼 친구들도 꽤 있대요. 물론 이제 아까 다 만나왔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15분, 20분 만에 풀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좀 이해가 가요. 왜? 이런 3초 컷 문제가 꽤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푸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쉬운 문제 안 틀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실수 줄이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한 명씩 보이는 친구들 꽤 있는데 이번에 1차 시험 목표로 하다가 바로 공부 시작한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당연한 거야. 8개월 만에 합격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8개월 정규 커리큘럼으로 지금 들어와서 합격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될 것 같은 친구들도 꽤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정상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상이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좌절할 필요도 없고 혹시나 공부 기간이 조금 오래된 친구들이어도 여러분들이 뭐 많이 부족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시험 보는 요령이나 아니면 시험 볼 때 준비할 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들을 채우지 못해서 그랬던 거니까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채워서 나가면 되니까 너무 심적 부담 갖지 말고 이번 주는 조금 생각 좀 정리하고 마음 차분하게 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일단 여러분들 시험 치르느냐고 고생 많았고 우리는 정규 수업해야 되니까 10분만 쉬고 10분 조금 오래 했으니까 15분 쉴게요. 15분까지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